네, 안녕하세요. 심리학박사 배영광입니다. 즐거운 설명들 보내셨는지요? 오늘은요, 제가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론의 차이를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 방법론의 차이가 곧 철학적인 그 내용의 차이였다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. 오늘은 질적 연구 그 방법론의 종류를 짤막하게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질적 연구에서도요, 질적 연구의 그 완전한 질적 연구의 그 특성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들이 있고, 또 하나의 그 축에는 어떤 방법론이냐, 양적 연구의 속성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의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양적 연구의 방법론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들은요,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수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참여자 수가 이제 한 10명 정도 이상, 일반적인 그 결론에 있어서 일반성을 추구하게 돼요.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이제 결과를 분석했을 때 무엇인가 좀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질적 연구 중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그 순수한 질적 연구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냐?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문화 중심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. 자문화 중심 질적 연구, 즉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연구를 자기가 이제 연구의 도구가 돼가지고 자신의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상담 이론에 입각해서 풀어 쓰는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. 이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은 소수의 한 명 혹은 두 명, 이렇게 한 명 정도의 그 참여자의 그 풍부한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기술하는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나 자문화 기술지 방법론은 참여자 수가 한 명 혹은 두 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학위 논문에서는 뭐 한 3명, 4명 이상도 하고는 있습니다. 3명, 4명. 그 내러티브 방법론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자문화 중심 연구, 자문화 기술지는 보통 연구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, 즉 연구자가 이제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. 이런 방법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연구도 있습니다만,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한 사례 연구가 있고, 또한 이제 3명, 4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. 그런 지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으로 가는 그 지점에 있는 연구 방법론이 현상학적 연구가 있습니다. 이 현상학적 연구는 보통 이제 참여자 수가 학위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 소논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5명 이상 혹은 10명 이하의 참여자들의 그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중심적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개입에 대한 상담사들의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공통적인 의미를 도출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푹 우러나는 맛이 나죠.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혹은 한 개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상학적 방법론이고요. 이 현상학적 방법론에도 지오르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 지오르지 방법론이 상담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심리학이라든가 이외에도 벤매넌이 있는데 이 벤매넌의 방법론은 이제 시간, 공간성, 관계성 측면에서 이 현상을 분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까지는 사실 질적 연구의 속성을 좀 반영하는 방법론이고요. 근거 이론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. 제 박사 논문은 이제 근거 이론을 썼는데 이 근거 이론이라든가 합의적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적인 속성을 추구한다.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적인 속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약간 일반 그 해당 현상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를 추구하게 됩니다. 특별히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그 맥락 속에서 한 사람이 참여자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처로 인한 결과 이걸 이제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담 경험을 하는 상담사들의 이 상담 경험이 어떤 환경에서 도출이 되고 그 경험을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그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도표로 제시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근거 이론 방법론은 그 과정이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양적 연구처럼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질적 연구 방법론이냐 이렇게 좀 뭔가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해요.
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근거 이론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론을 제시한다는 건 약간 객관성을 추구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현상학적 연구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적 질적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. 이 합의적 질적 연구는 하나의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연구팀과 해당 인터뷰를 이제 분석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좀 더 많은지 적은지 이걸 이제 연구팀과 합의하에 그 내용 중심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적 질적 연구는 10명 이상 혹은 20명까지 가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일반적인 결과에 도출해 있어서 약간 양적인 속성을 이제 담보하고 있고요. 여기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게 이제 제가 요즘 수행하고 있는 연구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연구지만 이제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. CQR.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설문지를 200명에게 돌려요. 이 설문지 내용은 이제 그 질문지로 되어 있거든요. 그것이 이제 뭐 1, 2, 3,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한 5개, 6개. 예를 들어 코로나 상담 개입이라면 그것을 이제 코로나 상담 개입 경험에 대한 그 개입 경험을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문항으로 제시되고 그걸 이제 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글로 쓴 것을 100명에 혹은 200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질적 연구의 속성을 반영하지만 양적 연구의 속성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듯 질적 연구 방법론도요, 그 순수한 질적 연구의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법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양적 연구의 일반화된 그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는요,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또한 어디까지 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파악하고 이제 그 방법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특정 참여자의 한 사람, 두 사람의 이제 고유한 경험을 보고 싶다. 그럼 내러티브나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가는 것이고요. 수를 좀 많이 해서 뭔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다. 차이점도 한번 보고 싶고, 그럼 현상학이라든가 이제 좀 더 멀리 나가면 근거 이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다음에 또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